자려고 누웠다가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서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음, 평생 동안 부러워했던 게 예쁘고 싸가지 없는 애들. 너무 부럽더라고. 예쁘고 착하면 안 돼. 예쁘고 싸가지가 없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거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평생 동안.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쫓아다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제 눈엔 되게 예뻤어요. 근데 싸가지가 없어요. 말할 때 남을 배려를 안 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좀 나르시시스트하고 좀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 진짜 정 털리는데도 제가 걔를 못 벗어났어요. 왜냐면 걔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뭔가 옆에 두고 싶었던 거죠. 응. 근데 저는 평생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예쁜데 싸가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 곁을 못 떠나는 거?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너무. 음.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벗어난 것 같거든요. 전보다는. 왜냐면 이젠 제가 막 그렇게 예쁜 애들 막 수집하거나 전에는 예쁜 애들만 막 수집을 했었어요. 수집해서 막 친하게 지내려고 엄청 집착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막 화장도 해서 막 예뻐 보이려고 하고 막 사진도 예쁘게 찍으려고 엄청 집착하고 그랬었는데 이젠 그런 행동들이 많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뭐 머리도 밀기도 했고 집에서 3년 정도 머리를 스스로 자르고 뭐 이러면서 외모에 대해서 많이 내려놓고 인기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도 많이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졸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쁘고 싸가지 없지만 인기가 많은 여자들에 대한 동경과 집착. 그거가 조금은 졸업하지 않았나.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제가 예뻐지려고 하거나 예쁜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하지도 않고 음,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그런 뭐, 예뻐서 인기 많고 그런 길을 제가 가려고 하거나 뭐 그러기 위해 뭐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쪽의 사고회로나 그런 쪽의 생각이나 집착은 좀 졸업을 한 것 같거든요. 너무 다행이죠. 그게 저를 평생 갉아먹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의 집착은 바로 연애에 대한 집착이었는데 평생 그런 연애에 대한 열등감과 박탈감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2022년까지도 그 한 2, 3년 기간에는 엄청나게 남자들을 쫓아다니고 어, 뭔가 근데 남자들을 되게 많이 제가 괴롭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애 시장에서 보통의 여성들의 하는 역할은 그냥 예쁘게 꾸미고 있으면 남자가 다가와서 대시를 하고 뭐 그런 구조가 많거든요. 그런 구조가 많은데 저는 제가 총칼을 들고 다니면서 남자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막 산채로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되게 만약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많이 힘들고. 어쨌든 그런 남자 사냥과 추격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정상적인 남자를 뭐 만날 수가 있겠어요? 뭐 산채로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남자를 만나기 힘들겠죠. 하여튼 그래서 어떤 연애에 대한 어떤 집착, 내가 그런 길을 걷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박탈감과 열등감이 너무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연애 유튜브나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보고 제가 연애 프로그램을 또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 건 2024년부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찰센터 보고 그 전에는 이제 안 봤었는데 연애 프로그램을 지난 한 2년 동안 2024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죽도록 연애 프로그램을 개 많이 봤어요. 정말 존나 개 많이 보고
그러면서 지금은 뭐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쪼끔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간접적으로 엄청 많이 해 봤잖아요.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어도. 간접 경험도 우리 뇌에서는 직접 경험한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만큼의 수준이다라고 할 만큼 상상하는 거, 간접 경험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애 프로그램을 진짜 죽도록 많이 봤기 때문에 토할 만큼 많이 봤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밀린 숙제하듯이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개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남자들을 한 2-3년 정도 추격을 하면서 총칼을 들고 총으로 쏘고 칼로 껍질을 벗기려고 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쳤어요. 왜냐면 그런 저를 남자들은 끊임없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본인들이 포식자가 돼서 본인이 총칼을 들고 여자를 사냥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제가 막 껍질을 벗기려고 하니 남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도 거절당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조금은 졸업을 한 것 같은 게 외모를 내려놓으면은 당연히 이성애에 대해서는 내려놓게 돼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세트예요. 저는 다시 외모를 꾸미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제가 꾸며봤자 박보검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꾸미고 노력을 해봤자 박보검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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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안 되는 남자한테 조차 차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포기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쁘고 싸가지 없고 인기 많은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집착에서 했던 수많은 행동들. 옛날엔 틱톡 섹시 댄스 췄다고 했었잖아요. 전 2019년부터 틱톡 했었어요. 2019년부터 찰리 나밀리오 보면서 섹시 댄스 같은 거 존나 따라 췄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저는요. 예. 지금은 그래서 틱톡 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왜냐면 그때 다 해봤기 때문에 전 2019년, 2020년에 존나 열심히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예쁘고 싸가지 없는 여자로서 인기 많은 항상 선택권이 있고 내가 남자를 거절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너무나도 동경스럽고 부러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엄청난 집착. 그래서 저는 남자한테만 집착한 게 아니라 그 이쁜 여자들한테도 엄청 집착을 해서 걔네를 진짜 산채로 뼈를 발라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걔네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여자애들도. 하지만 그나마 여자들은 이렇게 정복당하는 거에 좀 익숙을 해가지고 남자들은 저한테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다면 여자들은 그나마 저를 버텨주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예쁜 애들 중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예쁜 애들과 남자를 사냥하고 산채로 뼈를 발라먹으려고 하는 살과 뼈를 발라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는 집착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 네. 저는 살면서 친구를 제대로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편하고 재밌다라는 감각을 아예 모릅니다. 아예. 그 누구와도 편하고 재밌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 관계가 너무 부러워요. 진짜 미치겠고 지금도 누워서 자야 되는데 계속 제가 뭘 하고 있냐면 그 유튜버 중에 더블비, 보물섬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쓰리콤보, 우잼춘, 김태길, 능력돼지 이런 크루들이 있어요. 그 크루들의 특징은 자기들끼리 개친해요. 특히 요즘 쓰리콤보는 조금 많이 정책인데 아니 정책이라기보다 침체기? 이 보물섬, 더블비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이제 같은 대학 출신이고 이제 개그 쪽 그 연기과였나 개그과였나 하여튼 그래서 자기들끼리 엄청 돈독해요. 그런 관계를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랑은 너무 거리가 있는 관계니까. 근데 우리가 나한테 없는 것을 부러워하면은 그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7개월 전쯤인가 이 채널에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라고 해서 올렸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제가 연애에 대한 집착이 너무너무 심했었던 때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니었지만 연애 프로그램과 연애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심했었던 기간.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내려갔어요. 그거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행동 패턴을 보면은 친구 관계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진짜 심해요.
그래서 뭔가 그냥 막역한 웬만치 뭐 어떻게 해도 날 떠나지 않을 만한 그런 신뢰가 가는 사람들과의 재미있는 친구 관계? 그리고 서로 뭐 장난을 치면서도 그거에 뭐 그렇게까지 상처받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 이거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제가 자려고 누워도 그런 사람들 영상을 몇 시간씩 보느라고 도저히 잠을 못 자고, 이 집착이 너무 심해요. 제가 보물섬을 처음 알게 된 게 한 2020년인가 그쯤인데, 네, 2020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6년 전에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보물섬을 알게 되고 그 영상을 거의 다 봤어요. 걔네들이 올린 영상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비슷한, 근처도 못 가봤어, 나는. 친구 관계로서는. 그 누구와도 난 친구가 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모르겠어요. 진짜 진정한 친구 관계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져보지 못해서 더 그런 건가? 연인도 제가 그냥 연애 비슷한 건 해봤는데, 그게 진짜 연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뭐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한 번도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게 예뻐서 사랑받는다 라고 느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걸 엄청나게 집착해서 그것이 그냥 그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이거든요. 없는 거에 집착하는 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외모나 인기, 연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은 졸업했는데, 이 친구 관계에 대한 집착이 너무너무 어마무시해가지고 하루에 내 눈 떠 있는 시간의 상당 시간을, 70% 이상의 시간을 친구들끼리 노는 영상을 보는데 다 왔어요. 지금 그게 몇 년이나 됐어. 너무 힘들어요. 내 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뭐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생긴 관심사가 옷을 리폼하는 거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지? 옷 리폼, 그림 그리기, 케이크 꾸미기. 그러면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도 개 많아요. 그러면 그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케이크 뭐 그런 것도 꾸며보고, 재료 같은 거 사서 뭐 크레파스 사서 그림도 그려보고, 옷 같은 거 집에 있는 거 내가 그냥 수선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영상 본다니까? 친구 관계에 나오는 거. 근데 그건 나한테 아무것도 갖다 주질 않고 오히려 그런 영상을 보면 계속해서 나에겐 이런 친구가 없잖아요. 나한테 없다는 것만 계속 확인할 뿐이고 결핍만 느낄 뿐인데, 저는 저의 시간의 70% 이상의 시간을 친구들끼리 노는 거를 보면서 써요. 미치겠어 진짜. 나도 안 그러고 싶거든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그냥 그리고 집에 안 입는 옷이 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옷들 수선하고. 응? 크레파스 검색해보니까 저가 크레파스는 3,000~4,000원대, 고가라봤자 15,000원대예요. 내가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 크레파스 사서 크레파스로 그리면서 놀아도 되고, 케이크 그런 거 집에서 뭐 그 크림 만드는 거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냥 사다가 만들어 갖고 케이크도 꾸며보고 하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안 하고 왜 남 구경하냐고. 그리고 내가 최근에 방탈출 갔다 왔는데 진짜 개재밌더라고요. 그러면 방탈출을 가도 되고, 케이크 꾸미기, 옷 수선하기, 그림 그리기,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4개나 있는데 이거나 하지. 시간도 많고 돈도 있는데 왜 친구들 노는 거, 남 노는 거 보면서 에너지와 시간을 다 쓰냐고, 제발. 이게 스스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냐고 도대체. 난 내 평생을 예쁘고 싸가지 없는 애들 부러워하면서 쓰고, 연애하는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쓰고, 이제는 또 친구 관계 부러워하면서 쓰면 난 언제 내 인생 사냐고. 진짜 부러워하는 거 좀 그만하고 싶어. 나도 내 인생을 좀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부러워만 하면서 인생을 다 쓰는 거야? 힘들어.
부러워하는 거 너무 지쳐요. 왜냐면 부러워한다는 것만으로도 박탈감을 계속해서 느껴한단 말이야. 진짜 힘들어요. 평생을 이러고 있어. 평생을. 내가 며칠 전에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걔가 저한테 좋은 말 엄청 많이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것도 잘하지. 넌 이런 장점도 있지." 막 그러는데도 그러게. 근데 '왜 난 이러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루 종일을 친구들끼리 노는 영상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면서 사냔 말이야. 실제 현실에서 내가 방탈출을 하러 다니고 어? 옷을 수선하고 케이크를 꾸미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왜 친구들 노는 거 보면서 부러워만 하면서 하루 종일을 그렇게만 보내면서 지금 몇 년을 그렇게 살고 있냐고. 왜 내 인생을 못 사냐고. 아 진짜 미치겠어. 진짜 답답해 죽겠어. 왜 네 인생을 못 살아 왜. 대학원을 수료한 게 10년 전이에요. 2016년. 10년이 됐다고. 10년이. 근데 왜 아직도 남을 부러워하면서 사냐. 제발 네 인생을 살아. 정말 그게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 그냥 크레파스 사다 놓고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려도 돼. 근데 왜 남의 인생만 부러우냐고 너는. 아니 내가 그 파스넷이라고 크레파스 같은 건데 좀 더 고가형인데 내가 그게 되게 전부터 너무 좋고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찾아보니까 36색이 15,000원, 뭐 14,000원밖에 안 해. 내가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그걸 사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공책에다가 그림 그리면서 놀면 되잖아. 행복하게. 근데 왜 하루 종일을 친구들끼리 노는 남의 인생을 구경하면서 사냐고 너는. 너가 행복한 걸 좀 해주면 안 돼? 너 케이크 꾸미고 싶다며. 그래서 영상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있잖아. 그러면 재료 좀 사다가 케이크도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놀면 안 돼? 왜 꼭 그렇게 친구가 있어야 돼? 너 어려서부터 친구를 한 명도 제대로 사귀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면 너가 그걸 잘 못하는 거잖아. 근데 왜 너가 잘 못하는 거를 자꾸 부러워만 하면서 네 인생을 다 쓰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그래, 방탈출은 그래도 최소한 한 명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래,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나머지는 너 혼자 할 수 있잖아. 집에 있는 옷 자르고 뜯고 해가지고 다시 꼬매고 해서 옷 수선하는 거 너 그거 해보고 싶다며. 그거 혼자서 할 수 있잖아. 돈도 많이 안 들잖아. 케이크 꾸미는 거 크림 만들고 빵만 만들면 되고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 할 수 있잖아. 그림 그리는 거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해? 왜 안 하고 하루 종일을 남들 노는 것만 보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아니, 그래. 네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애들 그렇게 스토킹하고 쫓아다닌 거, 남자들 스토킹하고 쫓아다닌 거, 그걸로 지금 네 인생을 몇 년을 썼냐? 그거 좀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인생을 다 쓰고, 이제는 또 친구야? 언제까지 남만 부러워하면서 살아야 돼? 너무 힘들어, 진짜.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남만 부러워하면서 하루 종일을 다 써, 네 에너지를? 나 너무 안타까워. 슬퍼. 왜 네 시간과 집중력과 에너지를 남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다 써버리는 거야? 네 인생은 언제 살아? 진짜 너무 답답해서 그래. 언제쯤 이거 언제쯤은 남을 부러워하는 걸 그만할 수 있는 거야, 제발? 언제까지 남을 부러워할 거야? 나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그래. 야, 친구 한 명도 제대로 사귀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물섬 더블비 같은 그런 애들의 그런 식의 인간관계는 걔네는 특수한 거고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
걔네가 그렇게 지금 10년 넘게 거의 15년 가까운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거고 헌신이고. 근데 그걸 부러워해서 뭐해. 뭐 솔직히 친구 한 명도 제대로 사귀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15년 가까운 우정을 너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냐고. 갑자기 아, 답답. 언제까지 남만 부러워해야 돼? 언제까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왜 남만 부러워하면서 제발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해줘. 나 옷 수선하고 싶다고. 근데 왜 너 그거는 안 알아보고 계속 남들 노는 것만 보냐? 남만 부러워하냐? 내가 계속 그랬잖아. 나 옷 수선해보고 싶다고. 나 케이크 꾸며보고 싶다고. 나 그림 그려보고 싶다고. 너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왜 맨날 남들 노는 것만 보면서 하루 종일 다 보내고. 나 언제까지 남만 부러워해야 돼? 언제까지 남의 인생 구경만 해야 되냐고. 제발 네 인생을 좀 살아. 제발 부탁이야. 그래. 예쁜 사람 너무 부러웠어. 예쁘고 싸가지 없어서. 예쁜데 싸가지가 없지만 예뻐서 사람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 여전히 부럽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커플들은 부럽지. 부러워. 근데 너무 다행히 그거는 조금 빠져나가는데 이제는 또 친구 관계야. 그럼 이거 끝나면 또 뭘 부러워할 거야? 언제까지 부러워만 하고 계속 아우 진짜 돌아버릴 것 같다 진짜로. 지긋지긋해.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어도 좋아. 네 인생을 살아. 너가 궁금한 거, 너가 재밌다고 느끼는 거, 너가 관심 있는 거 그거 있잖아. 알잖아. 그거 해주면서 살아. 제발 부탁이야. 정말 제발 부탁할게. 네 인생이 아깝지도 않냐? 설레지도 않은 거 하지도 마. 너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 그거 돈 준다고 뭐 하고 아니면 뭔가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포모 때문에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설레는 걸 해. 정말 궁금한 걸 하라고. 제발 남 좀 그만 부러워해. 부러워할 때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부러워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제발 그만 좀 부러워해. 제발. 걔네 대단하지. 그렇게 15년 가까운 우정을 앞으로도 계속 친한 친구로 지낼 텐데 너무 부럽지. 근데 어떡해. 나는 15년 친구는커녕 뭐 친구 솔직히 제대로 사귀어본 적도 없는데. 왜냐면 나라는 나라는 인간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친구를 제대로 사귀어볼 수가 없었지. 나라는 인간이 분명해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랑 비슷한 사람도 만나고 좋아하는 게 비슷한 사람 만날 텐데. 난 평생을 인기 많고 예쁜 애들만 부러워하고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 자신을 회피하고 살았으니 어떻게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날 수가 있었겠어. 안 되는 거지. 보물섬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가 나는 개그맨이 되고 싶어 이런 꿈을 갖고 살았고 그거에 정진해서 노력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난 건데 너는 네 꿈을 뭐 자의 때문이든 타의 때문이든 버리고 그냥 세상에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살았고 평생을 예쁘고 인기 많은 애들만 부러워하면서 살았으니 내 인생을 제대로 구축해 본 적 없고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친구를 사귀니? 여전히 부럽지. 이쁘고 인기 많은 애들.
근데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좀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 그게 어떤 거든,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든. 아주 사소한 것도. 옷 수선하고 싶다며. 한번 해봐. 망쳐도 좋으니까. 케이크 꾸미고 싶다며. 해봐. 그림 그리고 싶다며. 한번 해봐. 근데 어려워. 무서워. 왜냐면 남의 인생을 구경하는 데는 그 어떤 책임도 필요하지 않고 솔직히 부담도 별로 없는데, 내가 내 관심사를 개발시켜서 그것에 집중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야. 익숙하지가 않은 감각이기도 하고,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부러워하는 게 훨씬 익숙하고, 뭔가 내 관심사에 마음 쏟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하는 거는 나에겐 너무 생소한 일이야. 남의 것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익숙한 일이고. 두렵지. 맞아. 어렵고 두렵고. 화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어. 그렇게 평생을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듣고 살아가지고, 그런 목소리들에만 복종하면서 살다가 내 걸 하려니까 뭐 모르겠는 거지. 물론 알지만 그걸 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옷을 수선하고 싶다, 그 키워드는 들어왔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 이게 연습이 안 돼가지고, 남의 걸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건 너무 쉬운데 내 관심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책임감을 지는 것도 어렵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와서 그런다는 게, 평생 나 자신을 방치하고 살다가 버려두고 이제 와서 그런다는 게.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 부모도 행복할 것 같고 그것도 싫고, 그냥 계속 불행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내가 불행하고 고통스러워야 우리 부모도 불행할 테니까. 이제 와서 뻔뻔하게 너 옛날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역겹더라. 내 어릴 때 내 꿈을 짓밟은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무시하고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지 않냐고 말하는 게 역겹더라. 니들이 짓밟아서 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게. 아, 그런 이유도 있구나. 맞아. 어쨌든 나 역시 그들에게 동조하고 복종해서 내 내면의 소리를 짓밟고 무시하고 살아왔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들어주려니까 가증스럽고 어려워.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게 어렵고 미안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래서 자꾸 남의 것만 보게 되는 것 같아. 남이 쓴 책, 남이 만든 영상 같은 거.
내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뭔가를 하는 게 내 자신에게 너무 미안한 거지. 짓밟고 무시할 땐 언제고. 왜 외부의 소리들에 동조해서 내 내면의 목소리를 짓밟고 무시한 건 나 역시도 그렇게 했으니까. 역겨운 거지. 가증스럽고. 남의 걸 보는 게 훨씬 쉬우니까 쉬운 걸 하려고 하는 거지. 일단 생각 중인 건 모자를 집에 이제 안 입는 니트들이 있으니까 모자를 좀 만들어 볼까 싶거든요. 그래도 나름 쉽지 않을까, 모자 만들기는. 왜냐면 이제 모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러고 다니면 확실히 조금 아직까지는 삭발한 모습으로 영상 찍으니까 사람들도 영상을 안 보는 것 같더라. 어쨌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낯선 일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증스럽고 이제 와서 너무 어렵네요.